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말풍선을 보게 되면은 키워드가 몇 개 숨겨져 있지요. 자, 사유재산, 계급, 또 군장,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였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잉여 생산물이 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사회재산과 함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계급이 발생했고, 이러한 가진 자 가운데 가장 권력이 힘센 사람이 군장이 되어서 제사와 정치를 같이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걸 알고 있지요. 자, 순서를 볼까요? 1번 불교가 공인되었다. 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소수리왕, 백제는 춘유왕, 또 신라는 법흥왕 때 수용 및 공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삼국시대가 되겠죠.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 사용은 당연히 어느 시대부터? 네, 철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비파양 농업이 시작되었다. 이거 정답이지요. 이외에도 고인돌이라든가 또 미송식 토기와 같은 것들이 이 시대에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민문지 토기도 청동시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지요. 5번에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을 결정했다. 제가회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귀족회의 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에 관련된 것이고,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등이 있죠. 자, 2번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익산 밀사지, 익산 바로 전라도 지역에 있는 곳이고, 바로 과거에는 백제 땅이었지요. 따라서 이 답은 7세기 어느 시대? 바로 백제 시대에 우왕 때 창건되었다. 따라서 백제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대조영은 발해를 공부한 인물이고요. 영고라고 하는 것은 부여의 제천 행사가 되겠지요. 물론 이외에도 고구려의 동맹, 또 동해의 무천, 삼양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5월과 10월에 계절제라는 이름으로 제천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자, 공려성에서 평양으로 돌을 옮겼다. 고구려 장수왕 때 이야기고 5세기 때지요. 그리고 평양천도 이후에 장수왕은 백제의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결국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23노에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에 대한 설명이지요. 백제 어느 왕이냐면 백제 무령왕 때 이야기고요. 골품은 당연히 어느 나라? 신라입니다. 신라.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쌤이 지금 이 기계를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반역을 도모한 소판, 김음돌, 바진찬, 김홍원, 대하찬, 김진국,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한 명, 김음돌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라 신문왕 때 반란을 도모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처형된 사람입니다. 또 힌트를 볼까요? 구주가 있네요. 구주. 그 다음 문무관료에게 토지를 나눠주었다. 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신라의 무슨 전? 관료전이지요. 따라서 밑줄 친 왕은 어느 왕이냐?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체제를 완성했던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이 옳은 것은 1번 국학을 설립했다. 맞죠? 국학. 유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했고, 또 이후 원성왕 때 독서 상품가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했다. 탕평책은 조선 후기, 바로 영조와 정조 때 일이고, 별기구는 조선이 개항 이후에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나중에 이 별기군과 구식군인 간의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사건,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광무개혁은 고종 때, 노비안법은 고려, 광조 때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과 똑같이 풀고 있어요.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지금 시험 문제를 처음 봅니다. 자, 1번의 힌트를 보게 되면, 자, 거란, 강감찬, 바로 무슨 대첩? 그쵸?
여기도 있네요. 귀주 대첩이 되겠고요. 다음 나에서 힌트는 살리타, 다음 몽골, 바로 고려의 무슨 항쟁? 네, 맞습니다. 대몽항쟁입니다. 대략 시기를 보자면 귀대첩은 12세기 초가 되겠고요. 대몽항쟁은 언제일까요? 네, 13세기 무렵이 되겠지요.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려가 여진과의 항쟁을 벌였던 거, 바로 누굴까요? 윤관. 윤관의 무엇? 별무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성계가 유효도의 획을 단행했다. 14세기 말이지요. 굳이 연도를 따지면 1388년 고려 말이니까 아니고요. 장보고는 9세기 때 통일신라 때 완도에 청해전을 설치한 인물입니다. 울지문덕은 7세기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웠던 살대첩의 총대장이었고, 5번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을 의거를 일으켰다. 이 연도가 지금 선생님이 가물한데 아마 1932년 되겠고, 바로 어떠한 단체냐? 시험에 나오는 거 한인 애국단이지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답 1번. 자, 5번.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또 병란도에 여러 나라의 상인을 왕래했다.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우린 이걸 뭐라고 알고 있냐면 전식과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되겠고, 병란도는 당연히 고려시대 대표적인 무역항이 되므로 가 국가는 고려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1, 2, 3, 4, 5 가운데 당연히 3번이지요. 농사직설은 이거는 조선 세종대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민영광산을 개헌한 덕대, 조선 후기에 광업의 발달과 함께 시행되었던 제도가 있지요. 설점수세제. 국가에서 광산 경영을 허용해주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 그리고 그런 광산 누가 경영하냐? 덕대라고 하는 전문가가 상인 물주로부터 돈을 끌어와 가지고 광산을 경영했지요. 그래서 은병은 고려시 대표적인 고액화폐가 되겠고요. 지게아문에서 지게를 발감한다. 지게는 대한제국 시기, 소위 광무개혁 때 양전지게 사업을 해서 땅을 가진 소유주에게 발급해 주었던 토지 소유 증명서지요. 5번의 국제보상운동은 연도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1907년에 있었고, 이 운동을 어디에서 처음 시작했냐?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대한매일신보라든가 또 황성신문, 다양한 언론들이 이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벌였지만, 당시에 일제 총독부 통감부 중에 어디가? 그치요. 통감부의 방해로 인해 이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네, 선생님이 이 도구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6번.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볼까요?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가 가장 중요한 힌트. 김부식. 또 잠시만. 네. 네, 죄송합니다. 자, 힌트는 삼국사. 어이구, 계속 지금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힌트는 삼국사기. 이걸 줄여야겠네요.
네. 자, 그대로 너무 크네요. 네, 적당합니다. 자, 힌트는 자, 삼국사기, 김부식 어느 시대가 되지요? 네, 고려 시대입니다. 또 이외에도 자, 수선사, 진울 역시 고려 말에 있었던 불교 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관악이 쇠퇴했다. 그에 따라 이를 진행하기 위해 서적프라든가 칠제 등을 두었다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고려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당연히 조선 시대가 되겠지요. 무례왕릉, 백제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되겠고, 팔만다장경, 네, 고려 시대의 대모 황제 기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신라지요. 굳이 말하면 어느 시기의 신라냐? 통일 이후, 삼국 통일 이후 신라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통일신라라 부릅니다. 자, 홍길동전 조선 후기가 되죠. 정답은 3번. 7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조선의 3대 왕이다. 그럼 알고 있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세 바로 태종이 되겠지요. 물론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왕자의 난, 호패법, 사변혁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통해서 가 국왕이 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하게 되면 왕권 강하니까 당연히 6조 직계제의 시행이지요. 일본의 규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영조가 시행했던 세법의 개혁인데 주로 어떤 세법이냐? 군역과 관련된 거지요.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백성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던 세법입니다. 우상국 복섭은 6세기 때 신라의 지정왕이고, 전민변정도감 14세기 무렵에 고려의 공민왕 때 이야기지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너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네요.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했다. 이것도 역시 6세기 때 신라 진흥왕 때. 정답 3번입니다. 참고로 6조 축계제 이외에도 무엇이 있었냐면은 기억나죠? 의정부 서사제가 있는데 이것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세종대왕 시기에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자, 다음 전쟁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무엇일까요? 오, 힌트가 있네요. 아유, 또 크게 커졌네요. 자, 거북선. 그 다음 힌트는 노량. 왜군과 싸운다. 바로 무슨 사건? 외란입니다. 외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우린 통틀어 그냥 뭐라 부른다? 임진왜란. 즉 임진왜란 시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던 것은 조선 정기 세종대왕 때 시기의 일이고요. 인조가 남한산성 피난했다. 기억나나요? 이거는 호란인데 호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가운데 우리 시험에는 보통 병자호란 시기만 나오지요. 최충원이 교정도감 설치했던 것은 당연히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난을 켰다. 1811년에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지요. 이순신이 한산도에 대성을 거두었다. 5번 정답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한산도 대첩이라 부르고, 이외에도 임진왜란 시기 유명한 대첩하게 되면 3대 대첩이라 해가지고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또 김시민의 진주 대첩, 또 권율의 행주 대첩을 꼽지요. 자, 보면 가 전쟁이 임진왜란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미추실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힌트는 대전 통편, 또 하나 힌트는 장용영. 그럼 이게 어느 왕이지요? 네, 그리고 정조입니다. 정조. 참고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것은 경국대전의 후속 버전이라 할 수 있지요.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법전, 현재로 치면 헌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종 때 완성되었고 이제 오랜 시기가 지나면서 새로운 법령이 추가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종 때 대전 회통으로 정리가 되죠. 자, 즉 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볼까요? 1번밖에 없네요. 규장각을 육성했다. 자, 써봅시다. 정조가 한 일이고, 칠정사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한성을 기준으로 만든 독자적인 역법, 달력입니다. 사신관제도 마련은 고려를 세웠던 태조왕건이 누굴 견제하기 위해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시행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네, 고려 말 공매랑 때이지요. 반원 자주정책, 마립간이나 왕호를 사용했다. 신라 참고로 내무랑 때 마립간이나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정답 1번.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힌트 대동법, 광작, 또 무슨 상인들. 바로 어느 시기일까요? 당연히 조선시대고요. 조선 전기 후기, 대동법과 광작이니까 조선 후기.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상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우리는 사상이라 부르죠. 사상. 자유롭게 활동하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인들. 따라서 이건 어느 시대? 바로 5번이네요. 나머지 1, 2, 3, 4는 보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었네요. 여기가. 자, 다음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힌트를 찾아볼까요? 고인돌이 있대요. 고인돌. 색이 너무 연하네요. 3 정도? 형광펜이네요. 네. 자, 그 다음 한때 고려에 궁궐터가 있었다. 고려공지. 또 병인양요, 또 연무당. 자, 지역이니까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고, 또 한때 고려가 임시 수도가 되었고, 조선시대 때 프랑스군과 싸웠던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강화도가 되겠죠. 강화도. 너무 색깔이 연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연하네요. 이건 너무 굵고, 이 정도가 네, 찾았습니다. 자, 강화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백두산 정계비는 어딜까요? 이건 백두산 지역이니까 함경도 지역이죠. 굳이 관련된 걸 고르자면 간도 문제, 간도 규정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음 2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 내용을 알아본다. 정답이죠. 3번 안영복의 영토 수호 활동 지역은 기억나나요? 바로 울릉도와 독도 지역이지요. 특히 나중에 독도 같은 경우에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가져가는데 우린 이보다 앞서서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 소위 칙령 제42호를 반포해서 울릉도는 물론이거니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시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4번에 탐나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탐나 바로 제주도의 옛 이름이지요. 다음 서희의 단판 확보된 영역은 어딘가요? 바로 강동 6주.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힌트 찾아봅시다. 힌트. 우정총국의 축하연이다. 홍영식, 박용효 대표적인 개화당 세력. 우린 이들을 가르쳐 뭐라 부르지요? 급진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다음 또 힌트 김옥균 나와 있고요. 네, 우정총국 김옥균. 그럼 당연히 무슨 사건일까요?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 정변이 되겠지요. 그러면 정답은 갑신 정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각 시기의 연표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굳이 연표를 몰라도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떤 어디에 들어갈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고정주기는 1863년, 운요 사건 1870, 이게 아마 5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이모군란 1882년, 1차 가보개혁 1894년, 대한제국 수립 1897년, 국권피탈 1910년이니까 정답은 이 시기 3번 다시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자, 힌트를 볼까요?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 유인석, 주영규, 권세현. 뭐 이름을 알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몰라도 돼요. 그 힌트가? 이거의 힌트는 단발령이지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단발령. 바로 1895년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통감을 처단하고자 한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을미개혁 때 일어났던 의병들, 의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통감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황제를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킨 통감을 처단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의 힌트는 군대를 해산한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 해산되었냐면 1907년 정미 조약 체결 이후에 부속 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지요. 그러자 다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병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정미 의병이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하나같이 의병이니까 이와 관련된 탐구 추적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2번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가 되겠고요. 통상개헌론이라고 하는 건 1860년대 박규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신정변은 이것은 고려시대가 되고요. 나당전쟁은 당연히 삼국시대, 삼국통일전쟁이라 부르기도 하죠. 병자호란 이후 북벌운동은 효종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은, 자, 일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식민통치 시기. 식민통치하게 되면 크게 1910년대, 1920년대, 1940년대로 구분지어서 각각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적 모습을 알고 있으면 좋지요. 자, 그러면 힌트를 볼까요? 힌트 1번군 위안부 피해자. 자, 위안부라고 하면 우리가 1930년 후반 일제가 중일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확전시키는데, 이 시기에 여성을 강제 동원해서 성적으로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1930~40년대, 정확히 하자면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에 해당되므로 관련된 걸 고르자면 집광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학농민운동, 1894년 동학농민운동 관련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 설치했던 농민자치기구지요.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모자르니까 발행했던 화폐가 되겠고, 나중에 이걸 너무나 과다하게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지요. 기인제도 아까 나왔었네요. 태조왕건이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고요.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1895년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거죠. 국가총동원법 일제가 한 거예요. 자신들이 펼치는 전쟁에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죠. 정답 5번. 참고로 연도가 1938년입니다. 자, 15번. 다음 전보가 작성된 계기로 적절한 것은, 전보, 요즘으로 치면 팩스가 되겠지요. 힌트는 전보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자, 내용물을 보면, 자, 종교계 인사들이 서명했다. 뭘 발견했냐? 독립선언서. 그리고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만세 시위를 외쳤다. 네,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일본이 되겠네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건 1941년 그리고 12월. 자,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방어라인은 한반도와 대만을 방어라인을 제외한다 해가지고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 에치슨 선언입니다. 암태도 소작전인 1923년 전라남도에 있는 암트라는 섬에서 일어났던 소작전이죠. 이거는 어떻게 됐다? 네, 성공했어요. 성공. 3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45년 12월이고요. 이때 중요한 내용 3가지가 결정되지요. 기억나나요? 하나는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과 단체가 참여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정당과 단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소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선택한다.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그리고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최대 미국, 영국, 소련 4개 국가가 최대 5년간 한반도를 보한다 신탁 통치할 걸 결의한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게 되지요. 당시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통치적으로 지지한다. 신탁 통치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먼저 정부를 수립하면 이 정부에 의해 신탁 통치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판단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했고 우익 같은 경우에는 반대했죠. 네,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해보고 또 처음 이제 강의를 아무런 편집 없이 찍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힌트가 무엇일까요? 네, 힌트 이거네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그러면 가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간도참변.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래요. 올해가 올해가 2020년이니까 100주년이면 당연히 이건 1920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연도는 굳이 말하면 6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 간도참변은 1920년 10월 이후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어났던 김저진과 홍범도의 공동작전인 청산리 대첩. 4번 정답이지요. 울사의병은 1905년에 있었고요. 우금치 전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되겠고 한인애국단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윤봉길과 이봉창이 그거겠죠. 굳이 말하면 순서를 얘기하자면 이봉창이 첫 번째, 윤봉길은 두 번째. 광복군은 국내 진공차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 한국광복군 1940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직속 군대였고요. 이 군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생각보다 일찍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이 작전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주장에 큰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힌트를 볼까요? 힌트 민흥회, 힌트 정오회. 민흥회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오회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정오회는 사회주의 단체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분열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한다? 서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 누구와 누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우린 이걸 가리켜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바로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정오회 선언의 결과 어떠한 단체가 결성되냐면 신간회가 결성되죠. 의열단은 1919년 11월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체가 되겠고요. 관민공동회는 이건 독립협회에서 만든 단체고 초기에는 이게 만민공동회였다가 점차 정부의 관리도 참여함에 따라 관민공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특히 이 관민공동회 가운데 한 이제 회의에서 백정 출신의 박성춘 인물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가 선포되었다. 1899년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음을 천명했던 바로 헌법이 되겠지요. 왜 헌법이라 하지 않고 국제다 표현하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결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반포했기 때문에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국제라고 합니다. 다음 조선 형평사가 설립되었다. 1923년일 거예요. 백정들의 단체였고요. 이 단체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 신간회와 함께 형평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아직까지 이러한 운동을 그렇게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18번. 다음 이철진 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무엇일까? 새천년? 새천년이면은 이게 아마 2000년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시드니 올림픽. 근데 이게 힌트는 아니고요. 힌트는 이거네요. 분단 이후 처음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처음 만났다. 이거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내용이죠. 정답 4번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이 결의가 되었냐면 남북 간에 각종 협력이 더 강화되지요. 참고로 이 통일 문제와 관련된 거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1972년에 남북 공동성명 통일의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을 도모한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를 둔다. 1991년인가 아마 2년이 될 거예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 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앞뒤로 해가지고 알아둘 거. 기본 합의서 전에 남북과 동시에 어디에? 유엔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는 거. 다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김대중 정부까지만 나온다는 거. 왜? 최초니까. 이제 문제가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선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선거 우리가 얼마 전에 4.15 총선 있었지요. 선거. 자, 이 선거 실시라는 주제로 4컷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자, 보면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다. 그럼 이거는 50 총선거지요. 보통 선거였고요. 또 보면 김구, 김규식 남북협상파는 불참했다. 왜? 이들은 남북 간의 통일정부 수립을 원했기 때문에.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분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기억나나요? 무슨 협상? 그치, 여기 나와 있는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 북한을 건너갔지만 성과는 생각보다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힌트는 제주도에서는 일부 선거구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 처리되었다. 왜? 4.3 사건의 여파지요. 4.3 사건 1948년에 일어났고 이게 해결된 것은 1900 거의 한 50년대 초반까지 걸렸다고 하죠. 자, 50 총선거에 대한 것이니까 정답은 네, 2번이네요. 2번. 재헌국회의원. 왜 이름이 재헌국회의원이냐? 이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참고로 재헌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이 사람들만 2년이고 그 뒤부터는 4년이죠. 4년. 참고로 궁극기무처는 이거는 갑오개혁인데 1차 갑오개혁이 되겠고요. 6월 민주화의 결과 가져온 성과물이다. 이걸 직선제 개헌.
직선제 개헌. 이게 몇 차 개헌이냐면은 9차 개헌. 9차 개헌이지요. 아간파천이라는 배경이 되었다. 아간파천 바로 을미 사변 때문에 일어났죠. 아간파천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했다. 헤이그 특사 1907년 정실년 맞나요? 헤이그 특사. 아 맞죠.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죄송합니다. 헤이그 특사 1907년인가? 사건의 서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헤이그 특사. 죄송합니다. 1907년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1905년 을사 내각이 체결돼가지고 대한제국의 주권 가운데 일부가 일제가 넘어가게 되지요. 바로 외교권.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기 전에 그런 부당함을 을사대각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회담에 특사 이위종, 이상설, 이순 등의 특사를 보냈지만 영국과 일본의 방해에 실패했었죠. 그 결과 이를 구실로 해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이제 정미지역을 체결합니다.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20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민주화운동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하게 되면 딱 3개 있어요. 3개. 물론 수많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3개. 1960년에 4.19 혁명, 그 다음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예전에 광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에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6월 민주항쟁 1987년이지요. 이거의 결과 아까 선이 나왔던 무슨 개헌? 직선제 개헌.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아마 나중에 촛불혁명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촛불혁명. 이것도 아마 나중에는 추가될 수 있지. 이게 아마 2006년에서 7년 그 사이죠. 2016년에서 2010년 사이. 아무튼 자 힌트를 보게 되면 40주년이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빼기 40 하게 되면 1980년. 그러면 딱 나왔네요. 5.18 민주화운동. 자, 또 힌트가 뭐가 있냐면 계엄군. 계엄군이 시민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 유일합니다. 또 광주. 힌트가 쭉 나왔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헌의육조를 채택했다. 헌의육조라고 하는 것은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대통령 직선 계획은 여기 아까 있죠. 6월 민주항쟁. 을미개혁 추진 반발했다. 을미의병.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도되었다. 이거는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죠. 재헌국회 한 일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바로 이것은 반민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 외에도 농지개혁법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 지금 처음 이제 강의를 한번 찍어봤는데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침묵도 있을 것이고 소음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제 5월달에 있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또 6월달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 그때는 좀 더 소음이라든가 진행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